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HP 웨비나 사회를 맡은 캐덴 그래픽스 박경수 이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화면으로 뵙는데요.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HP 코리아 차성호 이사님하고 감성 놀이터 최성영 대표님 모셨는데요. 두 분 발표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댓글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들 드릴 예정이고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좋은 댓글 달아주신, 질문이나 이런 거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세 분 선정해서요. HP에서 마우스 세 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은 추후에 모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모바일에서 데스크탑 GPU 성능 구현이 가능한 HP 고성능 AI 워크스테이션 소개하고 활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HP 코리아 차성호 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P에서 밸류 카테고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차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저희가 새로 Gbook 울트라라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출시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과는 좀 구조가 다르고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 세션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접 사용하신 분의 리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 HP가 현재 한국에서 시장 넘버1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많은 제품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앞서가는 제품에 대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Gbook 울트라라는 그 AMD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새로운 기존에 보시지 못했던 기능들과 내용 성능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AI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AI라는 얘기는 이제는 되게 낯선 이야기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AI 관련돼서 AI 기능들 쓴다든지, 챗GPT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또 제조사에서 봤을 때 AI가 확장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AI가 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AI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조사에 의하면은 2025년도에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175 제타바이트라는 정말 거의 듣지 못했던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제타바이트는 약 1조 기가바이트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1조 기가바이트인데, 그러면 1조 기가바이트가 어느 정도냐? 저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의 4K 영상을 7조 개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데이터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쓰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장비들을 서버에다가만 둔다든지 했을 때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열일 발생을 많이 한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서버에서만의 어떤 문제를 보지 말고 로컬로 가져와서 로컬에서 컴퓨팅을 해서 좀 더 분산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또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디바이스들은 좀 더 신뢰성 있는 디바이스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AI가 되다 보니까 더 빠른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AI도 쓰니까, 예를 들어서 AI PC를 사줬으니까 결과를 더 빨리 내놓겠지? 라고 이제 매니저가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어떻게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디바이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만큼은 또 디바이스가 좋다고 했지만 단순히 디바이스 성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뢰성 있는 제품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주제는 보안에 대한 위협.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AI가 이제는 뭐 웬만하면 옛날에 몇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것을 단 며칠 안에 풀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AI PC, 여기 계신 분들 아마 AI PC란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AI PC에 대한 어떤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저희 제조사에서 바라봤을 때 AI PC라 하면 NPU가 들어간 것을 AI PC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NPU라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CPU, GPU, 그 다음에 NPU라는 유닛이 들어왔는데 이 NPU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낼 경우에 40에서 60 탑스의 NPU를 냈을 탑스에 대한 NPU를 냈을 경우에 정말 진정한 그나마 AI PC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하는 코파일럿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크스테이션은 이런 AI PC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성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는 몇백 탑스에 대한 성능도 내고 있지만 워크스테이션으로 넘어가면 5000 탑스 이상에 대한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AI PC라기보다는 AI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부분이 모든 다 화두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부분도 좀 골라서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조사에서 봤을 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봤을 때 AI PC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윈도우 10에 대한 서비스가 올해 단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 11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NPU가 기본적으로 40탑스 이상이어야지 AI P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저장 장치나 메모리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라는 키를 저희가 보통 옛날 한자나 이런 키처럼 데디케이트 되는 전용 키가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들이 맞을 경우에 이런 현재 노트북으로 봤을 때 이런 노트북은 AI PC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능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클락이 어느 정도 돼요? 아니면 CPU 코어가 얼마나 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AI PC가 넘어오면서 탑스라는 좀 보지 못했던 단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탑스라는 건 여기 써 있지만 AI 반도체 성능을 좀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AI에 관련된 응답이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셨던 이제 경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지브 울트라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14인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고요. 14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사이즈가 좀 작고요. 그 다음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제품인데 이게 왜 여기서 강력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의구점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지브 울트라라는 이제 보지 못하셨던 이제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이 성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기존에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 제공할 수 없었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서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
뭐 LLM 관련된 개발을 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좀 무리인 것으로 아실 겁니다. 당연히 기본 전제 조건은 그래픽 메모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픽 메모리를 어느 정도 용량이 큰 거를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용량이 큰 거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서버라든지 이런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 하기에는 가장 고성능에 대한 비싼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외에는 거의 해볼 수 없는 환경 조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스몰 LLM이라든지 또는 ISV라든지 NPU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같은 것, 기존에 사용하기 힘들었던 부분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최대 그래픽 메모리를 96기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 AI 통해서는 최대 55탑스 정도의 NPU를 지원합니다. 탑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AI PC는 기본적으로 40탑스 이상이어야 된다. 일단 이 조건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픽 메모리도 자체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합쳤을 경우에는 125탑스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ISV 인증입니다. 이제 ISV 인증은 일반적으로 컨슈머 제품과 커머셜 제품과에 대한 차별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ISV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ISV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한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HP가 AI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챗GPT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챗GPT 4.0 베이스로 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요약을 해주거나 번역을 해주는 AI 컴패니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워크스테이션이고 성능이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으로 고성능에 있는 팬이라든지 진기 챔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뜨겁지 않은 이제 열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없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착되어 있는 이제 AMD 라이젠 제품은 현재 워크스테이션 제품군에서는 현재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HP가 현재 유일한 제품이고요. 앞에 맨 위에 있는 거는 맥스 프로 라이젠 AI 맥스 플러스 프로라는 이제 395 이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16코에다가 그다음 캐시도 80메가에 그다음 라데온의 8060S 그다음에 그래픽 컴퓨팅 유닛 같은 경우도 40유닛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건 노트북이기 때문에 55W의 T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미니 데스크탑도 있거든요. 그거는 120W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트북하고 같은 CPU 계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제품 라인업이 또 하나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기존에 없던 강력한 성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어는 16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코어에다가 캐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캐시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메모리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ISV라든지 LLM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메모리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메모리는 조금 다른 DDR5X라는 이제 조금 메모리 중에서도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128기가를 약간 GPU와 CPU와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키텍처 형태는 애플 쪽의 제품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미디어 쪽을 많이 쓰시는 데인데 그런 쪽에서 사용했던 이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 128기가를 96기가로 그래픽 메모리를 할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강점이고 그 96기가로 할당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데스크탑으로 보면은 데스크탑에 6000A다가 48기가거든요. 굉장히 비싼 그래픽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2개 정도에 합쳤을 때 그래픽 메모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NPU까지 최대 55탑스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8기가를 이제 그냥 단순히 쉐어하는 거라기보다도 이제 데디케이트 돼서 바이오스 설정해서 그래픽 메모리를 96기가로 아예 데디케이트 할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메모리를 시스템 메모리 쪽으로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또는 그래픽 메모리로 많이 줄 것이냐에 따라서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스몰 LLM 중에서도 메모리가 좀 작게, 요즘은 이제 작게 가는 것도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제 개발하시거나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메모리가 필요한 만큼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인위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ISV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스몰 LLM 쪽으로 오거나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으면, 솔리드웍스 쪽에서의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114% 정도 성능이 빨라졌고요. 그 다음 오토데스크에서 3ds Max 같은 경우에 26% 정도 빨라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 제 세션 말고 뒤 세션에서도 감성연구소 쪽에서 이제 이 제품을 갖고 테스트 하셨던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실제로 이게 단순히 수치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좋더라 라는 어떤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제품에 대해서도 좀 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방향으로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이제 AI PC라는 얘기를 잠깐, 이것도 워크스테이션도 AI PC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AI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왜 ISV에서 AI PC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NPU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필요하냐라고 보시면, 지금 알고 계시는 모든 ISV, 그러니까 어도비, 뭐 오토데스크, 뭐 지멘스 관련된 카티아, 다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시는 ISV를 만드시는 쪽에서 AI 솔루션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AI 솔루션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게 줌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뒷배경 블러하는 것도 NPU를 씁니다. 그것처럼 ISV에서 AI 피처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 AI 피처를 사용하실 때는 NPU가 있음에 따라서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여줍니다. 생산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도 NPU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통합 메모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래픽 메모리 96기가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은 비교할 만큼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생산 쪽, 개발하는 쪽이라든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포커스를 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쪽에서 많이 쓰시는 것들이 알고 계시는 ISVD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IS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이 데이터는 저희가 AMD에서 받았던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0%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능이 저 정도로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거에 쓰시냐, 그것이 CPU나 또는 GPU나 그다음 그래픽 메모리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만큼에 대한 성능들이 굉장히 높게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실제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같이 되게 높은 것처럼 모은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럼 실제 사용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부분을 제 다음 세션에서 이제 한번 실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HP 제트북 울트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요, AI 프로덕션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리얼타임 엔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 메타 휴먼을 만드는 그런 작업,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기존의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같으면 굉장히 헤비하고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스타일들이 많았는데요. 요 HP 제트북 울트라를 받았을 때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에, 그리고 들고 휴대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 작업은 AI 컨텐츠와 3D 작업, 그리고 또 메타 휴먼을 이용한 언리얼 작업을 주로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식 작업이 많았는데요. 휴대하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언리얼 엔진이나 또 블렌더를 직접 거기에서 써야 되는데, 이럴 때 데스크탑을 들고 다닐 수는 없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 안에 기본적인 사양을 보면은 AMD 베이스로 해서 저는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썼는데요. AMD를 이번에 쓰면서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특화돼서 나온 AI 특화돼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실제 AI 작업에서 굉장히 유리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사양을 요하는 그래픽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좋은 결과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앞서가는 그런 노트북이 아닐까 해서 인터넷이 연결 안 됐는데도 마치 챗 GPT 개념의 그런 인공지능을 물어볼 수 있고 거기서 해결해서 보시면은 문제 같은 거 해결해서 바로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트북과 또는 휴대폰이 이런 쪽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앞서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정답이 아닐 때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그 AI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음성 또는 텍스트로 해서 적용해서 굉장히 편했었습니다. 그러면 AMD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돌려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봤고요. 어뮤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속도가 마치 실제 엔비디아에서는 우리 그 컴퓨터에서 만드는 속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여기 AMD를 이용해서도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2080 곱하기 2080 2K 이상의 그 해상도도 15초 만에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AMD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가장 좋았던 거는 기존에 AMD 가속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를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 테스트를 했을 때 일반 노트북보다 두세 배 좀 빠른 렌더링 속도 결과물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랑 비교할 때도 이런 속도에서 좀 빨리 생성이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그 고양이가 첫 번째 생성한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로 끝나지 않고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로컬에서 비디오를 돌린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비디오 생성에서도 문제없이 돼서 그 부분에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리얼타임 엔진, 고사양을 원하는 언리얼 엔진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했고요. 그 전에 메타휴먼을 우리 서버에 연결해서 직접 리얼타임으로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연결했을 때 언리얼 엔진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냥 언리얼 엔진에서 플레이를 눌러서 리얼타임으로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캡처해 왔는데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있으면 사운드도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플레이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사양해야지 플레이가 잘 돌아가는데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테스트하겠습니다.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실행되는 건데요. 제가 앞으로 가서 이 건을 잡아서 바로 이렇게 재밌죠. 실시간으로 튀기는 이런 물리적 효과들이 지금 게임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서 리얼타임으로 플레이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금방 알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어떤 거의 그 딜레이 타임이 거의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리얼 엔진 요거 참 재밌는 건데요. 언리얼 엔진을 돌린다는 거는 데스크탑에서도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고 리얼타임으로 돌린다는 거는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 작고 디자인틱한 이 울트라에서 돌리면 어떨까 해서 이걸 돌려봤는데요. 이거는 메타휴먼이 지금 큰 데이터로 해서 들어가 있고 언리얼 엔진에서 거기서 셋업 되어 있고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으로 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립싱크 되는 부분이 포함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저기 입술 움직이는 거나 또는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게 렌더링된 결과가 아니라 플레이 되는 건데, 이런 면에서 제가 다른 데스크탑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플레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어떻게 애니메이션 내고 모션이 잡히는지 그걸 알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그런 걸 고칠 수 있어서, 이런 노트북 베이스의 워크스테이션도 이제 이런 언리얼 작업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테스트였고, 이로 인해서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피부에 나오는 털 같은 것들도 다 보이면서 리얼타임으로 조명까지 적용된 부분이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플레이돼서 되게 테스트하면서 즐거웠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타 휴먼을 우리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한번 작업하는데요. 실제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끊김이나 확대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을 보기가 조금 딜레이 타임이 좀 있었는데요. 이걸 이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였지만 신났습니다. 이걸 하면서 리얼타임으로 마치 제가 지금 렌더링된 결과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얼타임 돌리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그래서 작업이 굉장히 편리하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예를 들어서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 조명이 들어가고 라이팅이 들어가고, 아니면 또 피부 질감이나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서는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여지는 거, 끊김없이 보여지는 이런 리얼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데스크탑 못지않게 우리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돼서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만들어서 이 디지털 휴먼을 피부를 스캐닝을 붙이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딜레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기존의 노트북에서는 있는데 울트라에서는 아주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고, 사이즈는 훨씬 울트라가 작고, 그리고 휴대가 간편한데요. 이제 굉장히 좋은 사양의 이런 노트북이 나와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언리얼에서 작업한 걸 가져와서 스캐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눈 크기를 조율하고, 일단 전체 비율을 맞춘 다음에 스킨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킨이 적용되고 여기에서 디테일 부분이 들어가면 실제 이제 사람처럼 표현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작업에서 스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디테일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사진이나 또는 저 거울을 보면서 맞춰가는 작업이 가능한 거죠. 이런 디지털 휴먼 같이 고사양의 작업들, 그런 부분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노트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를 좀 리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실시간 미리 보기나 렌더링에서 성능이 워낙 좋은 노트북이라 끊김이나 또는 그래픽 퀄리티가 떨어져서 보이지 않고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보인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쓰면서 작업을 좀 해봤는데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었고요. 끊김이 없었던 부분이 작업하기 좀 편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북 울트라에서는 이번 테스트에서는 끊김 없이 퀄리티 있게 작업이 돼서 실제 저걸 만들 때도 즐겁게 만들 수 있었고요. 결과물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해상도 시네마틱 영상 제작에 가장 적합한 그런 노트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동식 작업들 또는 위치가 바뀌어서 작업들이 많은데요. 이동해서도 갈 때도 그 큰 데스크탑을 들고 다녔습니다. 4090 데스크탑을 들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그런 노트북을 놓고 어디에서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렌더를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블렌더 기본 테스트 씬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렌더링 걸었을 때 굉장히 렌더링 속도도 빠르게 되고 다른 메모리 설정이나 렌더링 걸어놓고 작업도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설정에서 좀 거기서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다운 현상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또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와 이 고성능 지북 울트라에 대해서 진가라는 건요, 제가 보기에는 빠른 속도, 우리가 작업할 때 리얼타임 엔진, 뭐 언리얼 엔진이 되겠죠. 그리고 또 3D 작업에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인터넷이 안 돼도 디폴트로 해서 AI에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작업이라는 게 뭐 리얼타임 엔진 언리얼에서 꽤 많은 실시간 작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끊김없이 시네마틱 영상을 재생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셋에 우리 요구하는 컴피 UI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자체 지금 AMD 우리 그래픽 카드라 그 부분은 호환이 아마 차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성능 그런 작업과 휴대가 가능한 그런 전문가용 노트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워크스테이션과 또 견줄 수 있는 노트북 워크스테이션으로는 최강의 워크스테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발표를 빨리 끝내셔서 오히려 질문들 주셨던 것들을 좀 천천히 많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일 앞쪽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 주신 요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은 실시간으로 CPU, GPU 성능 사용량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요 질문부터 먼저. 네, 일단 저거는 제가 좀 아는 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가 CPU, GPU에 대한 부분의 태스크 매니저 같은 경우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싶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지 GPU와 램에 대한 부분이 성능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다. 저 부분은 GPU나 CPU는 이제 태스크 매니저에서 있고 램도 사실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이제 얼만큼 쓰고 있다, 얼만큼 사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 어플리케이션마다 그걸 얼만큼을 좀 더 이게 사용을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식의 어떤 보는 부분은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실제 유튜버 성능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성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AMD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한 거고요. 경쟁사 제품의 자기네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사양으로 해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에 대한 차이고요. 근데 그 차이가 솔직히 터무니없는 정도의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한 거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특정 ISV라면 예전에 사용했던 거 제품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좋다라고 보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 설치해서 쓰면 실시간 성능 사용량을 저거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PC에서 볼 수 있는 거 외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더 디테일한 걸 보는 툴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고요. 여기 울트라 G1 A가 모바일 폼팩터에서 데스크탑 GPU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CPU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CPU 자체가 지금 AMD에서 나와 있는 지금 서버라든지 데스크탑에 대한 외에 노트북 형태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스트릭 헬로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CPU 성능 자체가 높고요. 거기에다가 NPU가 지금 현재 맥스 55탑스라고 얘기하는 50타스 또는 55타스라고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그 AI 관련된 성능이 또 좋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북 쪽에서 그래픽 메모리를 96기가를 줄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제품은 없습니다. 현재.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데스크탑으로 오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이 제품 지브 울트라 G1A 같은 경우에서는
GPU에 대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데스크탑 GPU에서 96기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쉐어드 형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CPU, GPU가 CPU에도 메모리가 있고요. GPU에도 메모리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걔네들끼리의 인터페이스는 PCI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얘는 하나의 메모리 풀에서 CPU와 GPU가 다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딜레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메모리 자체가 DDR5의 그 5X라는 메모리 중에서도 성능이 좀 더 좋은 녀석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연가 성능이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아까 뭐 보안 얘기 잠깐 네네네. 하셨던 것 같은데, 요 보안 관련 침해 방지 위해서 뭐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아까 전에 저는 그 최 대표님이 저희 그 AI 쪽 컴패니언을 써보셨다고 해가지고 좀 놀랐는데요. 그 AI 컴패니언이 지금 최근에 2.0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저희가 챗GPT를 쓰든지 AI LLM을 쓸 때 제일 문제는 내가 질문한 거나 내가 넣은 정보가 누군가에게 노출되면 어떡하지? 어떤 그렇죠. 모델의 학습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HP에서 지금 현재 AI 컴패니언 2.0에는 내가 클라우드로 돌릴 것이냐 또는 온 디바이스로 돌릴 것이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로 하게 되면 내 로컬에 있는 영역으로 어떤 역량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속도는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약간 아니면 얘가 지금까지 트레이닝 되어 오는 어떤 그 데이터의 한계점을 좀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유출되는 건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또 클라우드로 하면 속도는 빠르고 데이터는 좀 더 폭넓지만 아무래도 조금에 대한 그런 우려성이 걱정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보면은 생성형 AI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그 클라우드에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올려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어떻게 유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좀 있긴 한데, HP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감성놀이터 최성 대표님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사용해 보셨을 때 어떤 뭐 만족했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직접 활용해 보셨으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트북으로 이동해서 또는 고사양의 어떤 고성능의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 노트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게가 무거웠거든요. 들고 다닌다는 자체가 차가 없으면은 팔이 굉장히 아픈데, 이거는 14G면서 굉장히 정말 가벼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동해서 어디에서 휴대가 가능한 게 굉장히 좋았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AI 작업에서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노트북으로 작업해야 될 때, 물론 요즘 AI를 할 때 대부분 어떤 플랫폼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 다음 작업들도 편집용 AI를 또 쓰거든요. 그랬을 때 또는 또 이펙트에도 또 그런 고사양의 또 이펙트 작업을 한다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성능이 필요한데요.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I 영화라 또는 영상 또는 쇼츠를 만들 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요 위에 있는 질문하고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뭐 AI 개발 영상 편집을 동시에 하는 팀, 이게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6000A다, 그러니까 96기가 그래픽 메모리라 하면 6000A다가 48기가거든요. 근데 48기가 그래픽 카드 2장을 꼽았을 정도의 그래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전문가로 AI 개발이나 영상 편집을 이 제품이 최적의 제품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가격 대비 어느 정도의 예전에는 구현을 못했던, 예전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겁고
뭐 뜨겁고 뭐 이런 제품을 사용했다면 그만큼 그런 제품이 필요하지 않고 이 정도로 가볍고 굉장히 날렵한 제품인데도 그 정도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긴 질문들은 나중에 네.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도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장시간 작업이 필요한 AI나 3D 렌더링 작업 환경에서 안정성 확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네. 보안 문제에 관련된 것 같고요. 요 다음 게 이제 고부하 상황, 그러니까 발열이 많이 된다는 거는 뭐 영상을 좀 큰 것 메모리를 돌린다거나 이럴 때 같은데, 요럴 때 어떤 안정성 요런 것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수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는데 제 주변에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팬이 2개가 들어가 있고 고성능 팬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수증기 형태, 증기 형태로 된 챔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좀 높은 고성능의 제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자기가 예전에 썼던 노트북에 비해서 생각 외로 발열이 안 난다. 이렇게 열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제품이 내가 이만큼 돌렸으면 웬만하면 노트북에서는 좀 열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는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AMD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CPU나 GPU나 그래픽에 대한 특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든 제공해도 큰 무리는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들을 꽤 많이 주셨었는데요. 요것도 한번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거는 지금 AI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질문을 주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제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AMD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확인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까 전에 최 대표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AMD,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AI 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엔비디아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를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쿠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엔비디아가 워낙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걸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MD 입장에서는, AMD는 아무래도 그래픽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100% 엔비디아에 있는 쿠다라든지 이런 거와 호환이 됩니다라고 그냥 다 쓸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AMD에서도 쿠다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간의 레이어들에 대한 부분, 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다 아시겠지만 AMD의 ROM 맞나요? 이게 지금 쿠다를 쓸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리눅스 버전은 현재 있어요. 확실히 있고. 근데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 하반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OCM인 것 같은데, AMD ROCM 통해 가지고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정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용하시면서 혹시 최성영 대표님 좀 불편하셨던 거 혹시 없을까요? 배터리 배터리 성능이나 그런 면에서는 괜찮았고요. 좀 불편했다는 게 아까 말씀 주셨던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주로 작업을 하니까 어떤 호환성 문제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오늘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말했던 AI P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I PC라는 거에 NPU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AI PC를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노트북이 이 사용자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쓰고 있는지, 풀로 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9시에 출근해서 PC를 켜고
예를 들어서 8시에 끈다. 어떤 그게 360으로 해보면 패턴이 나오거든요. 분명한 거는. 그렇죠. 내가 일하는 시간, 안 일하지 않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학습을 해서 배터리를 효율화시킵니다. 최적화시켜요, 사용을.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시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AI PC들은 기본적으로 6시간, 7시간을 쓰게 됩니다. 더 쓸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 대표님도 그 뭐 배터리 크게 신경은 안 쓰셨겠지만 성능을 더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AI PC들이 좋은 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배터리 부분이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쪽에는. 예, 좋은 예,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이게 지금 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MD, 엔비디아 쪽을 많이들 AI 쪽 네네. 쓰시는 걸로 알고들 계신데 HP에서 AMD 쪽 GPU를 선택을 하셨던 뭐 장점이나 지금 뭐 이런 요 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AMD의 그래픽 카드가 같이 합쳐져 있는 형태의 네.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AMD GPU를 선택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 자체가 CPU와 GPU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고 그 붙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네. 메모리를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아무래도 그래픽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AMD GPU가 조금 더 유리한 환경들이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AI 작업이라기보다도 약간 좀 ISV 쪽에서는 어떤 특정 ISV는 AMD 제품이 좀 더 낫더라라는 피드백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지금 AI 쪽 작업에서는 뭐 엔비디아보다는 그러니까 AMD보다는 엔비디아 쪽이 조금 더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AMD는 그 메인보드하고 GPU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훨씬 호환성 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네. 저도 이게 좀 궁금했긴 했는데 뭐 제품 구매할 때 네네네. 뭐 대량 구매 그리고 네. 뭐 기업용 뭐 유지보수 뭐 이런 것들 네. 뭐 정책적인 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HP에서의 워크스테이션은 특히나 이제 기업용 제품, 커머셜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쪽은 성능은 당연히 성능이지만 서비스나 아니면 안정성이나 보안이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그런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대량 구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대량 구매에 따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용 제품이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제품과는 좀 더 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국내 회사들, 국내 회사 제조제품 사면 보통 유지보수가 1년이에요. 네. 그리고 그 1년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1년입니다. 1년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근데 기업용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기업들은 매번 바꾸는 걸 싫어하거든요. 안정적인 제품, 내가 테스트했던 제품을 계속 쓰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라이프 사이클이 깁니다. 제품 자체가. 네.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3년, 뭐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그리고 특정 알포스라는 이제 그 리테일 포스기 제품들은 5년에서 10년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요. 그러면 그러려면 아무래도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4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어떻지 저희가 케어팩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 붙이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네, 별도로 연락을 좀 문의해 됩니다.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았는데, 네. 뭐,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 쓰시는 분들이 AMD 기반으로 워크스테이션 쓸 때, 뭐, 호환성 이런 것 좀 걱정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이런 거 점검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저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엔비디아 쪽 기본에서 사용하시던 것을 AMD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따라 좀 다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기업 중에 저희가 모두 아는 대기업들에서는
AMD 제품을 주로 쓰시는 곳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거기는 대부분 ISV를 쓰시는 곳들이세요. AI 개발하기 위해서 AMD 쓰시다기보다도 ISV 어플리케이션 중에 AMD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당연히 이제 호환성이나 라이브러리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고객사도 엔비디아를 쓰셨었어요. 네. 근데 AMD를 썼더니 이런 부분이 더 좋더라. 성능이 더 높게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그게 어떤 거를 쓰시냐에 따라서 다르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네. 저희가 데모 제품을 제공해 드릴 테니 테스트 해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네,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거를 좀 해보면 저기는 좋을까요?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용성님은 네. 저희가 엔비디아 DGX 스파크도 출시합니다. 저희도 출시하고요. 저거는 아시겠지만 완전 AI용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보편용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거와 AI 개발용과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성능으로 보면 육각형에 대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MBX DGX는 AI 쪽으로 아예 치우쳐 있는 녀석이에요. 예. 저는 윈도우가 안 됩니다. 저는 리눅스만 되고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AI 개발을 위한 녀석이고 그리고 쟤도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가 128기가 똑같습니다. 이 AMD와 구조가 비슷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기는 조금 장점에 비교했을 때는 DGX 같은 경우, NVIDIA DGX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쪽으로만 축하되어 있는 모듈화된 어떤 조그만 미니 PC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 AI 워크스테이션은 조금 더 보편적인 모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얘는 고양이 고양이 페스티벌 이 질문이 아시는 분이시네요. 네. 얘가 감독님하고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 고양이 페스티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서부터 해서 국제 고양이 AI 필름 페스티벌이 우리 로컬 안양에서 열리고 그리고 또 콜이 오면은 원하는 대로 가서 하는데요. 올해도 또 10월 24, 25 안양에서 열리게 됐고요.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컨텐츠 중에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한 IP로 해서 한 10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AI 제작실 이전에 여기에 연결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HP 5090 워크스테이션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노트북을 여기 리뷰를 할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요. 실제 요거 작업할 때 그때 지원받아서 제가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을 찾아뵐 때 그 무거운 데스크탑을 거의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건 놓고 이 노트북으로 해서 바로바로 보여줬을 때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음악이나 팀 작업에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이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또 AI 특화된 컴퓨터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여행도 가고 집에도 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들을 꽤 많이 주셨었는데요. 또 앞쪽에 또 이제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 몇 번 더 뽑아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질문도 좀 나올 것 같았었는데요. 이게 고장이나 성능 저하 요런 문제들 사실 좀 곤란하긴 하죠. 요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잘 아시겠지만 PC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 서비스 측면으로 답변을 할 것이냐 아니면 테크니컬 쪽으로 답변을 할 것이냐에 좀 다르긴 합니다. 답변 자체가 다르긴 한데 고장이나 성능에 대한 어떤 것을 진단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 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측면에서는 당연히 저희 서비스 기관에서는 다 제공을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으면 초반에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비자원에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도 가능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교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기업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인 컨슈머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용만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업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해서 실제로 문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원격 진단이나 사전 알림에 대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근데 저게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희 쪽에는 서비스 중에서 오늘 주제에서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서비스 중에서는
사용하시는 고객,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네.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얼만큼에 대한 퍼포먼스를 쓰고 있느냐 또는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간단히 저희가 제일 심각하게 넘기 중에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SSD에 이제 그 배드 섹터 생겨가지고 네네, 만약에 SSD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배드 섹터가 있어. 좀 빨리 바꿔줘야 돼. 라는 것들이 공지가 가요. 그런 어떤 그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HP에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고객이 만약에 억셉트 하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서비스를 설치했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어떤 제품이 얼만큼에 대한 성능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툴이죠. 네. 그런 것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하면서 했을 때 사실은 인턴분이 그 노트북을 좀 만져가지고 비밀번호 그게요. 예, 없었는데 좋았던 건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아주 리셋 초기화가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들 질문 많네. 굉장히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일단 한두 개 정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질문이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장점이나 차별화점.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으로만 보면 경쟁 제품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픽 메모리 96개월 지원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어요. 노트북 중에서. 그 아예 없고요. 그리고 솔루션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솔루션은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96개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HP가 AI나 AI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솔루션들이 존재를 해요. AI 스튜디오라든지 AI G 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오늘 사실 그 소개해드리기 좀 무리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HP가 워크스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AI 부분에 조금 더 차별화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 주신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 다 답변 못 드린 것들은 추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그 화면 밑에 보면은 상담 문의 메일이 있습니다. 이 외에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질문을 좀 메일로 드리면은 답변을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댓글 주신 질문 외에도 또 저희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설문조사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딱 정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위에 좀 네네, 위에 앞쪽에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ONS까지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제일 위쪽 질문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가격대 사실은 중요하죠. 이게 가격대. 중요한 제일 마지막 저희가 요걸 리뷰를 이제 유튜브 리뷰도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유튜브 리뷰에서도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너무 성능에 대해서 만족하셨어요. 딱 만족한 게 하나가 안 만족한 게 하나 있다. 그게 가격이었습니다. 그게 성능은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가격이 지금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구조의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노트북이나 이런 제품들보다는 비싸요. 근데 가성비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엔비디아 GDX 스파크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만 원까지는 좀 안 되더라도 거의 후반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얘도 비교할 대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비싼 걸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치.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맥이나 이런 쓰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쌉니다, 저희가. 그렇죠? 근데 또 그거대로 비싼다고 인정하시면서 또 이거는 일반적인 컨슈머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비싸다고 얘기하시면 또 할 말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능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성능이 더 있고요. 가성비는 어떤 거와 비교하냐에 따라서는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 짤막하게 HP 뭐 제품에 대해서 좀 예, 많이 구매 요청드리는 말씀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지북 울트라라는 그 AMD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구조하고는 좀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하지 못했던 어떤 업무를 가벼운, 그러니까 그 업무를 못했다라는 것보다도 다른 그 업무를 분명히 데스크탑이나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만, 이렇게 가볍고 작고 열이 없는 형태의 제품에서 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데모에 대한 부분 것들도 가능하다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컨택 저희 쪽 영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컨택하셔가지고 그런 요청을 주시면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재밌는 발표 해주시고 답변도 많이 예, 잘 들었는데요. 여기 많은 질문 올려주신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오고, 그리고 저희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도 예, 경품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성우 이사님, 최석영 대표님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